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알고 마셔라 였고요. 맛에 채를 썰어라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저울입니다. 커피는 없더라도 이 저울은 꼭 준비해 주셔야 비록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맛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큰 의미에서의 맛이고요. 두 번째는 작은 의미에서의 맛입니다. 큰 의미의 맛이라고 한다면 와인 맛이다, 커피 맛, 사과 맛, 딸기 맛이다 할 때의 맛이고요. 이 큰 맛의 개념을 채를 썰어서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작은 맛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 맛이라고 하는 큰 맛이 있고 이 사과 맛을 이루는 작은 맛으로 단맛, 신맛, 향기, 식감 등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과 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 느끼는 총체적인 의미고요. 여기에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미각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큰 맛과 작은 맛의 개념 중에서 보통의 우리는 어떤 맛과 더 친하겠습니까? 이 큰 맛과 역시 친합니다. 그런데 이 큰 맛의 개념은 관념적이고 좀 모호하고요. 작은 맛의 개념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아따 그 집 커피 진짜 맛있더라 라고 한다면 큰 맛이죠. 느낌 옵니까? 안 오죠? 그런데 그 집 커피 잔잔한 단맛에 레몬 같은 신맛이 톡톡 터지면서 열대 과일의 다양한 향들이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던데 정말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느낌 딱 오시죠? 우리가 맛을 편안하게 즐기려면 큰 맛이든 작은 맛이든 따지지 않고 느낌 받는 대로 표현하시면 되는데 맛을 보다 깊이 있게 음미하고 맛의 조합을 꿈꾸신다면 작은 맛에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커피에서 작은 맛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맛에 대한 세부 분류, 맛을 채를 썰어서 작은 맛으로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는 맛의 세부 분류, 작은 맛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보시면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제 영어 실력은 중학교 1학년 때 집 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씩 살피는 보겠지만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저는 안 읽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알고 가실 것은 이 사람들은 무슨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작은 맛에 대한 평가 항목을 10개나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쓴맛이 빠져 있는 게 재밌는 대목입니다. 자, 10개 항목이고요. 각 항목당 10점에서 100점 만점, 이 중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이른바 스페셜티 커피다, 좋은 커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커피 맛없다. 큰 맛이죠. 이 커피 맛은 별로지만 향이 좋다 라고 한다면 맛과 향으로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연하죠. 이 커피 쓴맛은 강하지만 레몬 향이 난다 라고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커피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커피 맛을 잘 느끼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이쪽입니다. 쓴맛이 강하다는 거는 안 좋은 겁니다. 레몬 향이 난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한 컵 안에 좋은 느낌과 좋지 않은 느낌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에만 너무 꽂히면 다른 작은 맛들을 못 느끼거나 그 하나로 다른 것들을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쓴맛에만 너무 신경을 써서 맛없다라고 딱 단정을 지어버리면 이럴 경우 이 레몬 향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꼴도 보기 싫다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면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죠. 같은 겁니다. 하나의 관점에 하나의 감각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유연하게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정리합니다.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맛을 느끼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작은 맛에까지 우리의 오감과 신경이 닿아야 합니다. 맛에
채를 썰어라 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